고쟁이는 따로 막 설명을 딥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고쟁이를 풀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섞긴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섞긴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와 거기서 조금 파생되는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수학의 정석 실력편을 첫 번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이제 뭐 목차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이제 9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뭐 연산의 기본 법칙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질문 받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뭔지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갑시다. 누구 물어봤을 때 모르면 쪽팔리니까요, 그죠?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samozřejmě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뺄셈이나 나눗셈에는 성립을 하지 않지만 덧셈 기호나 곱셈 기호는 이 덧셈 기호 앞뒤를 뭐 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아. 이 두 개를 바꿔도 계산 결과가 똑같죠, 그렇죠? 덧셈이나 곱셈은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뺄셈 기호는 앞뒤를 바꾸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이라는 건 교환 법칙은 덧셈 기호 하나의 앞뒤에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합 법칙이라는 친구는 덧셈 기호나 곱셈 기호가 여러 개 존재할 때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고 네 개 있어도 되고 여러 개 존재할 때 이 덧셈을 먼저 계산하나 이 덧셈을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입니다. 어느 덧셈을 먼저 괄호로 결합하여도 어느 덧셈을 먼저 결합하고 이후에 나머지를 계산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계산 결과에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합 법칙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곱셈도 마찬가지.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되어 있을 때 어느 곱셈부터 앞에 곱셈을 먼저 계산하나 뒤에 곱셈을 먼저 계산하나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예요. 반면 뺄셈이나 나눗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뺄셈,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과 이 계산이 서로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뺄셈이나 나눗셈은 이러한 결합 법칙이 역시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뺄셈 이야기, 나눗셈 이야기가 있으면 싹 다 뭘로 바꿔서 계산했어? 뺄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덧셈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의 아이디어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되는 친구의 연산으로 생각을 바꿔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3번은 분배 법칙인데 얘는 오로지 곱셈이 밖에 있고 덧셈이 안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가 같게 된다. 반대로 이걸 계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우리 분배 법칙이었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지수 법칙은 이 세 개와 결의를 좀 달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요거 항상 지켜주셔야 되고요.
얘는 뭐 우리가 배수 공부하면서 뭐 지수의 확장 이런 얘기를 했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는 교육과정상 그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요 셋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은 문제가 없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보기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한 번에 시간 드릴 때 한꺼번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눗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곱셈, 뺄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반항식으로 나누는 것 예를 들면은 뭐 2x나 뭐 3x 제곱이나 뭐 8분의 3x 5제곱이나 아니면은 3x 제곱분의 1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 반항식으로 구성된 애들로 나눗셈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냥 곱셈으로 돌려서 분배법칙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나누는 친구가 무슨 식일 때 다항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세로셈을 세워서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거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시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보면 앞대가리끼리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몇 번 더 얘를 뭘 곱해야 얘가 나오냐 이런 것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여기다 쓰고 하고 뒤에가 내려오시고 다음 앞대가리끼리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오는 거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얘랑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가 써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거다. 2x가 나오게 될 텐데 더 이상 얘를 다항식 곱해서 분모에 있는 거 말고 x분의 이런 거를 곱하지 않고는 얘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얘의 차수가 얘보다 최초로 커졌으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스탑하시고 얘를 무슨 지라고 부르시면 된다. 나머지라고 부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를 그때 스탑했을 때 얘를 몫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몫이 이거다 나머지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 항상 이거와 얘 사이에 배소관계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약 4-5달 뒤에 볼 시험에서 결국 얘네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러게 될 텐데 4달이겠죠. 그러게 될 텐데 결국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나눗셈 문제의 가장 기본은 이거를 이용해서 차수를 알아내는 것이 보통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둘 다 gx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모두 저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오케이? 안 보이면 와도 돼요. 저기 안 찍혀.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오로지 몇 차일 때만 성립이 돼요? 이 모든 얘기가? 2차이지. 그치, 얘가 2차가 되고 그 2차이 날라가서 얘가 1차가 될 때야만 성립을 하죠. 그쵸? 그래서 얘가 2차고 얘가 1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gx는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얼마입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 목과 나누는 친구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잖아요. 그쵸? 얘랑 몫이랑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고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fx 차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전개 이렇게 미지수를 AB로 세워놨다면 fx를 전개해서 fx의 개수와 gx 개수의 관계도 싹 다 알 수가 있는 거. 그러면 뭐 나머지 한두 개 조건만 잘 대입해서 연립하면 AB가 나오고 문제가 끝나는 거지. 결국 우리가 나눗셈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는 이 작업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차수를 찍으세요.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 보는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딥하게 지금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얘기되는 거는 이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과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연산하면 최초에 나누어지는 식을 얻을 수 있는지죠. 그쵸? 이거에서 몫이 별이고 나머지가 달이다.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이 아저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얘와 얘를 곱한 다음에 이걸 덧셈으로 연결해서 얻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요거를 잘만 하시면은, 그래서 이 작업과 이 작업 두 개를 잘만 하시면은 웬만한 나눗셈 문제는 다 알아서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항상 안 풀리는 이유를 즉석에서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하나 풀더라도. 그럼 내가 안 해본 작업이, 안 세워본 식이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차수를 착각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전개를 하다가 개수를 빠뜨리질 않았는가? 이런 것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위주로 보시면은 나눗셈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나눗셈 문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막 전면에 나오지 못했긴 했는데 한창 한 21년, 22년 이때까지만 해도 나눗셈 가지고 차수 정리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를 해두셔야 된다고 믿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 얘기죠. 이런 거 정리하시게 될 텐데 이런 거 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거 정리할 때도. 그럼 결국 내가 이렇게 나눗셈에 대해서 목과 나머지를 모두 물어보인 패턴은 반드시 소위 말하는 검산식,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항상 필요하죠. 얘를 2배 키우면 얘가 몇 분의 1이 되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치? 곱하기 2분의 1로 맞춰주시면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배 2분의 1로 맞춰졌으면 얘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얘 책이 어디쯤 나오니? 이게 아마 책에서 한참 뒤쪽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막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고쟁이에는 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지. x 마이너스 2로 혹시 qx 나머지가 아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다항식이란 뜻이고 다항식이란 뜻이고 상수란 뜻이겠죠. 그쵸? 1차로 나눴으니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가 될 것이고 상수 값을 그냥 대문자 r로 처리했을 뿐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똑같은 px를 이렇게 해요. 2x 마이너스 4로 나눈 몫이 얼마냐,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 물어볼 거고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계세요. 문제 3개 나갈 겁니다. 얘를 이걸로 남은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읽어볼 거고요. 3번은 얘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이 생각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나눗셈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차수 논리를 정하는 거 잘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항등식 나눗셈을 표현하는 소위 검산식을 정리하는 데에도 여러분이 힘을 잘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px를 x-1라는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목과 나머지를 모두 물어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세워야 된다고. 오케이? 웬만하면 세워야 된다고. 이거를 세워보시면 무슨 x는? px는 x-이거 qx를 뭐 해주시고 곱해주시고 더하기 나머지 상수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럼 요거만 들어가면 돼? 그럼 첫 번째는 간단해. 좌변의 px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얘만 뭘로 바꾸래? 2x-4로 바꿔주래.
얘를 2배를 잡아주면 누가 맞춰주면 돼? QX가 2분의 1이 되면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곱하기 2분의 1 QX가 될 거고요. 다 맞춰놔. 그럼 좌변에 PX 다 맞춰놓은 거고 더 맞출 필요 없으니까 우변에 R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 뭐 얼마? 2분의 1에 QX 잡으시면 될 거고 나머지 그대로 최초와 같은 나머지를 가질 것이다 잡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를 R로 줬든 상수로 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걸 관찰하시라는 얘기예요. 얘는 바뀌어야 돼요. 이런 거. 좌변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관계를 그대로 첫 번째 요 파란 항등식 그대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배의 px 더하기 1을 저걸로 나누면 못 가라고 하지. 그러면 좌변도 바뀌었으니까 일단 양면에 무슨 짓을 하고 시작해야 돼? 그치. 3배 하고 1도 하고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양면에. 그쵸? 그 다음에 이걸로 맞추는 거야. 그치? 응.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3px 더하기 1은 을 좌변에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양변에 3배하고 1 더했으니까 3에 x-2에 qx 더하기 3r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2분의 1의 x-1이니까 얘를 어떻게 잡아야 돼? 6분의 1로 잡았으니까 qx는 몇 배가 돼야 돼? 그렇지. 곱하기 했고 그러면은 좌변 3px 더하기 1을 다 맞춰놨죠. 그쵸? 그럼 이거의 변화는 얘로 이미 맞췄기 때문에 뒤에 3r 더하기 1은 맞출 필요 없고 얘도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을 잘 변형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몫은 누구? 얘. 나머지는 얘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잘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 장난쳐져 있으면 최초 나눗셈 식에다가 이거부터 먼저 맞추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좌변을 변형한 다음에 잘 정리하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우길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왜냐면은 얘랑 얘를 고정을 얘랑 얘를 만들어주면 뒤에는 변하지 않잖아요. 확정이잖아 무조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이들 자빠지시는 패턴인데 양변에 x 곱하는 패턴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친구에서 x, px의 몫과 나머지를 그냥 여기서 그냥 읽을 수는 없죠. 그쵸? 양변에 뭐를 곱하긴 해야 돼? x를 곱하고 출발하긴 하셔야 돼. x를 곱하고 출발하니까 x, px는 x의 x-2의 qx 더하기 rx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몇 x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3x, 2x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3x-6으로 나눴기 때문에 3x-6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곱하기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에 이렇게 잡힐 거고요. RX가 차수가 그치, 차수가 안 맞죠. 그쵸? 1차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여야 되는데? 상수여야 되는데 여기는 몇 차야 지금? 1차니까 나머지라고 우길 수가 없어. 해야 되는 작업 얘를 무슨 짓을 해야 돼? 3X-. 얘로 묶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키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얘를 이와 같은 방법을 변화시키려면 일단 x의 개수부터 맞춰야겠죠. 몇 분의 r? 3분의 r 잡으시면 될 거고 요거 빠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빼기 몇 r이 생겨버렸습니까? 2R 플러스 이렇게 하면 위에와 차이가 없는 식이 되죠.
그러면 이제야 3x-9로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묶어버리면 이게 몫이 될 거고 더하기 2r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무슨지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만 요 작업이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목과 나머지를 변형하는 세 가지의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잘 해주실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요 작업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묶는 작업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얘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fx를 무슨 x를? fx를 어우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여야겠죠? 아니 이렇게 하자. 3차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 해야 돼? 2차 해야 돼. 잘 들어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줄이자 줄. 이렇게 하자. 오케이? 잘 들어봐요. 자 그랬을 때 1번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물어볼 거고요. 2번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요거만 잘 해봅시다. 들어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지금 fx의 차수를 추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나머지를 지금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뭐 대입으로 날먹하는 패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라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패턴이 아니잖아 지금. 마이너스 맨날 넣어봐야 어쨌든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 두 개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눗셈을 식으로 세우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향일 거야. 가볼게요. 그럼 최초에 주어진 나눗셈을 식으로 세워보면 무슨 x는? fx는 x 더하기 몇 제곱에다가 세제곱에다가 몫은 모르겠어요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지금 1번을 먼저 해보려고 하면 x 플러스 2의 원로만 제곱만 남기고 이렇게 쓰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고 얘를 몫이라고 우기기에는 뒤에가 나머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잖아. 2차잖아. 여전히 얘도 2차인데.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다른 말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뭐 해주셔야 돼? 이것처럼 한 번 더 뒤에를 묶어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보자. 얘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묶어주자. 그럼 앞에 x제곱 개수만 맞춰보자. 얼마? 2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치 8x 8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타이트하게 묶어주면 이렇게 잡힐 거고 더하기 2로 묶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 바깥에 떨어져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럼 얘가
1번의 답인 거죠. 따라와요? 요거 잘 보면 돼. 이거 잘하면 돼. 그럼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2번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걸 거쳐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와볼게요, 오케이? 그게 조금 더 인생이 간단해요. 결론을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뒤에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x 더하기 2에 몰라 바로가 너무 작구나. 앞에 개수 맞춰주면 여기 몇 x 들어와야 돼요? 2x 들어오셔야 되고. 그렇지. 4x고 7x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3 잡아오시면 될 거고. 그러면 상수항이 6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끌고 오시면 돼?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 초록으로 썼으니까 여기 초록으로 씁시다.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2 제곱 qx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0으로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얼마? 8으로 끌어낼 수 있을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8이 될 거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눗셈 문제는 들어갈 때 목과 나머지를 최초에 주어진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적당히 변형하는 아이디어를 크게 한 단순히 얘만 변형되는 거, 두 번째 앞에가 변형되는 거, 세 번째 x가 곱해지는 거, 마지막으로 이 나누는 차수를 거듭제곱해서 3세제곱을 2제곱으로 2제곱을 1제곱으로 낮추는 작업, 이런 것들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는 세제곱과 2제곱과 1제곱과 뭐 4제곱과 이런 걸로 나눈 나머지들이 동시에 고려해야 될 때는 보통은 가장 높은 차수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보통 가장 높은 차수의 나눗셈을 세워놓고 낮은 차수들을 이걸 이용해서 변형해가는 패턴으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조입제법 얘기가 나오는데, 조립제법 자체는 뭐 설명을 드릴 거는 없죠. 조립제법 다들 하실 줄 알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죠. 오랜만에 하면은 요걸 맨날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돼? 1 내려. 그치? 내려와야지, 그치? 그 다음 2 곱해서 여기다 써야 되고, 둘이 뭐 해야 돼요? 빼. 더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랜만에 하면 빼고 싶어져. 왜냐면 새로 세할 때 뺀 거던 거죠. 근데 얘가 애초에 x-2를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더 하려고 일부러 2라고 쓴 거예요. 빼면 -2라고 써야 돼요. 그죠? 더 하려고 2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곱해서 여기다 쓰고, 곱해서 여기다 쓰고, 얘가 나머지 몫의 개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오랜만에 하면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거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조입제법은 이런 식으로 개수만 이용해서 나눗셈을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치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조리집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는 숫자가 있을 때 x 마이너스 근홈으로 나누는 나눗셈이라는 거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2분의 1 쓴다든지 3분의 1 쓴다든지 할 때 이 몫을 읽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봐. 4, 그렇지. 4 내려오고요. 곱해서 여기다 쓰고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올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뭘로 2분의 1의 나눗셈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즉 여기 있는 몫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몫일 것이다. 그럼 내가 만약 E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과 나눗셈을 구하라 그래도 조립제법은 이거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하겠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몫을 어떻게 쓰셔야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일 텐데 두 배 쳤으니까 반으로 줄어든다. 요거까지 미리 계산을 하면서 써주실 수 있으면 좋다. 나머지는 걷는다 안 걷는다? 얘가 맞춰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제 1번, 예제 2번 있는데 이제 1번은 반항식의 나눗셈과 곱셈과 나눗셈이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유제만 잘 채워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정석 이거는 그 보기 1번이 보기 문제는 거기 그 앞에 앞에 개념 설명 쭉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기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채워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제랑 필수 예제만 정리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유제 필수 예제 1-1번 보통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를 거기다 이제 정리하라고 이렇게 공간을 주신 것 같은데 해볼까? 오랜만에 해보자. 1-2 필수 예제 1-1 말도 안 되는 거다. 요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져. 그쵸? 2분의 1 a제곱 b의 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aby 전체 제곱 나누기 3bxy 세상에 우리 중간고사 때 이런 것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세상에 세상에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본인이 각자 해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 되겠죠. 거듭 제곱부터 먼저 들어가면 되니까 9분의 4 a제곱 b제곱 y제곱으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뒤집으시면 될 거고 제곱이니까 16분의 9 b제곱 x제곱 y제곱 약분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8분의 1이 될 거고요. a의
4제곱 b의 5제곱 x의 3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하니 어이구 지수도 많아 그지? 지수도 많아 2번 2분의 1 xy 제곱에 제곱 들어가 있고 나누기 xy 세제곱에 전체 제곱이고요 곱하기 4분의 3 x 제곱 y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4분의 x 제곱에 y 4제곱일 거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x 제곱 y 6제곱분의 1일 거고요 곱하기 64분의 27에 x 6제곱 y의 3제곱이 될 겁니다 y 4제곱 y 3제곱이니까 7개 곱혀져 있고요 얘랑 해서 y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 상수는 약분되는 거 없고요 x제곱 x제곱 약분하시면 끝나겠죠? 그러면은 4×6이 24니까 256분의 27에다가 x는 6제곱 y는 1제곱 이렇게 끝나겠네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죠? 세상 이거 학교에서 시험 때면 아무도 못 맞힐 텐데 제발 내주면 좋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도 될 거고 유제는 여러분들이 심심풀이로 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필수 예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아하 이렇게 있는데 아 선생님 fx를 a의 x-2의 세제곱 b의 x-2의 제곱 c의 x-2 더하기 d의 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a, b, c, d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열심히 개수를 맞춰가면서 정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죠 그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거 들어봤나요? 지금 이거 들어봤어요? 10개씩 십진방이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9 다음 수가 뭐예요? 몇 자리가 돼요? 두 자리가 되는 걸 심적으로 십진법이라는 거는 10번째 수마다 자릿수가 하나 커지는 거를 10번째마다 진출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릿수로 그걸 십진법이라고 그러는데 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 할 줄 아셔서 그냥 하시나 보네 (3764는) 3은 몇째 자릿수고? 1000의 자릿수일 거고요 그쵸? 7은 100의 자릿수고요 6은 10의 자릿수고요 4는 1의 자릿수죠 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4는요 누구로 나눈 나머지가 돼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죠 그쵸? 우리가 3010면 64를 나누기 10을 하면 몫이 뭐가 되고 376이 되고 나머지가 4가 되잖아요 그쵸? 그게 얘잖아 그 다음 여기서 나온 몫을 가지고 다시 나누기 뭐를 하면 10을 하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37이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6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그쵸?
다시 그 다음 몫인 37을 나누기 얼마를 걸면? 10을 걸면 이 37을 나누기 10을 걸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3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잖아. 그죠? 그죠? 그 작업을 뭐에서 똑같이 하겠다? 식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했던 이 작업을 식에서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 fx를 x-2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거고 첫 번째 나머지가 누가 될 거다? 얘가 될 거란 얘기예요. 얘를 첫 번째 x-1로 나눴으면 하면은 몫이 뭔가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d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온 몫을 다시 뭘로 나누면 x-1로 나눴으면 하면 이 나눗셈 이걸로 나누는 나눗셈에서의 몫이 또 뭔가가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온 나머지가 뭐가 될 거다? 두 번째 들어오는 C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지. 한 번 더 이 다음에 나오는 몫을 또 뭘로 나누면 X 마이너스 나누면 몫이 뭔가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뭔가가 나올 텐데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일 것이다? B B가 될 것이고 3차식을 1차로 3번을 나눴으면 몫이 당연히 상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A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잘. 그래서 주어진 식을 x-를 나눠서 목 구하고 나머지 구하고 얘가 d다. 얘를 이걸로 나눠서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얘를 이걸로 나눠서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럼 끝나는 얘기죠. 그거를 그냥 해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띠리링 띠리링. 수단 방향이 아니니까 막 뒤집히네요.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렇게 잡히면 되고 얘가 이렇게 잡히면 돼요. 이거를 또 x-로 나누니까 풀지 말고 또 나눗셈 조리집합으로 진행하실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잡히게 되고 한 번 더 얘를 x-2로 나누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몫이 4고 나머지가 19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바로 2번은 저거는 얘기죠. F의 1.99. 그러면 1.99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1.99를 세제곱하는 거는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1.99 2에 근접한 값을 대입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대입하세요라는 아이디어까지를 주고 싶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 1번 문제가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더라도 2에 근접한 값을 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정리를 한 후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게 인간적으로 편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디어까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즉 1번을 안 줘도 이걸 하려면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까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A가 4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0.0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19 곱하기 0.0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21에다가
마이너스 0.0이 될 거고요. 더하기 1이 될 거죠. 그럼 소수점 문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1 마이너스 0.21 더하기 0.0019 마이너스 0.00004 계산을 해주시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다 넣는 것보다 이게 낫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799 이렇게 계산하면 0.00186이 나오네요. 그렇죠? 0.79186으로 뭐야? 아 0이 하나 없어요. 0.000003. 엄마야 1896이네요. 그렇죠? 큰일 날 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79186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패턴에서 자빠지시면은 가끔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2x 마이너스 이런 걸로 정리해요. 그런 거는 일단 2분의 1로 싹싹 해놓은 다음에 2분의 1로 싹싹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8 집어넣어 주시고 곱하기 4 집어넣어 주시고 곱하기 2 집어넣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목 하나 할 때마다 반띵 하면서 하시는 거.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걸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하시는 문제도 똑같이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같이 한번 해보고 곱셈 공식 얘기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 주무실 분 주무시고 쉬실 분 쉬시고 하시면 되겠다.